네, 입으로 돌아왔습니다. 더 랍스터 시놉시스에 대해서 플롯을 맡은 스미스가 친절하게 이야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배경은 미래입니다. 이렇게 오래 떨어져 있는 미래는 아니고 근미래인데 짝이 없는 사람들은 모두 호텔로 보내지게 됩니다. 그리고 주어진 기간 내에 다른 사람과 커플이 되면 커플로서 한 달 동안 동거하게 되고 동거 결과에 따라서 다시 도시로 돌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호텔에 아내에게 버림받은 건축가 데이비드가 입소하면서 이야기가 시작이 되죠. 이 데이비드라는 사람은 호텔에서의 삶에 적응하기 위해서 애씁니다. 그리고 결국엔 커플이 되는데 성공하죠. 하지만 동거 테스트는 실패로 끝나게 되고 데이비드는 호텔에서 탈출합니다. 더 이상 호텔에서 살 수 없게 된 데이비드는 숲으로 도망치게 되고 솔로 무디를 만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전까지 커플들과 살던 삶과는 반대로 솔로들과 살게 되죠. 그러다가 어느 근시 여자와 사랑에 빠지게 됩니다. 이후 이어지는 이야기가 더 랍스터의 스토리가 되겠고요. 네. 이 작품이 좀 설정이 이거저거 많아요. 그래서 설정을 좀 언급하고 넘어가는 게 이해를 좀 도울 것 같은데, 일단 이 호텔에 입소하게 된 사람들은 입소한 날로부터 45일 내에 자신의 짝을 찾아야 됩니다. 네. 그리고 이 45일 내에 짝을 찾지 못하면 입소자가 입소할 당시에 선택한 동물로 자연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뭐 나중에 개가 되고 싶다 그러면 개가 되는 거고 원숭이가 되고 싶다 그러면 원숭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커플이 되지 못하면 동물이 되는 이런 설정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희망이 없는 건 아닙니다. 사냥이라는 활동에 참여해서 사람 한 명을 포획할 때마다 하루씩 체류 기간이 연장됩니다. 네. 그리고 사냥의 대상은 호텔에서 도망친 솔로들이 됩니다. 그래서 솔로를 잡아 가두면은 자기가 하루 더 호텔에서 지낼 수 있어요. 그리고 주어진 기간 내에 커플이 만들어지게 되면은 한 달 동안 동거를 하고 결혼을 해서 도시로 갈지 말지를 이 한 달 동안 결정을 합니다. 입소자들은 수음을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발각될 경우에는 손을 토스터에 넣는 처벌을 받게 되고요. 수음이라고 하면 자위행위죠. 예. 네. 그리고 호텔의 여직원으로부터 매일 성적 자극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사정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네. 호텔과는 반대로 솔로들은 철저하게 솔로로 사는 것을 또 강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솔로 부대들은 다른 이성과 교제를 가지면 벌을 받게 됩니다. 이 정도가 설정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네. 되게 스토리가 특이해요. 네. 설정도 네. 되게 독특하고. 네, 병신 같은데 좀 재밌어요. 그냥 총론이긴 한데 그러니까 그거 아니야. 그냥 커플로 살면은 그냥 네. 살게 해주고 커플 안 만날 거면은 솔로로 그냥 국가의 통제를 벗어나서 야인처럼 살던지 아니면은 그냥 동물로 변해서 살던지 그냥 그거잖아 결국에. 그렇죠. 특이하죠. 아, 두 명한테 한번 물어보고 싶다. 만약에 혹시 이런 경우가 있다면은 나중에 동물로 뭐가 되고 싶은지 새! 난 새가 되고 싶어. 날아다니고 싶어. 날아다니고 싶어? 어. 난 원숭이 계열? 가장 포텐셜이 넓잖아. 전투력까지 고려해서 고릴라? 나는 한번 고래로 살아보고 싶다라는 생각도 고래 들었어요. 명추답다. 고래 한번 막 이러면서. 부 하고서 뿌뿌 대고 한번 그렇게 살아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제목하고 이게 관련이 있잖아. 간단하게 설명하자면은 랍스터라는 생물체가 난 그렇게 오래 사는 생명체인 줄 몰랐었거든. 처음에 콜린 퍼렐이 아주 친절하게 설명종처럼 자신이 뭐가 되고 싶으냐 관리인이 물어보니까 그치. 얘기하잖아. 4,500년 산다고 그랬나? 랍스터 자체가? 그래가지고 난 그렇게 살고 싶다 그러는데 그걸 들으면서도 진짜 혼자서 그렇게까지 살고 싶을까? 난 그런 생각은 잠깐 들더라고 그냥. 일단 서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맨 처음에 영화가 시작하면은 어떤 여자가 그비 오는 날씨에 차를 몰고 어딘가로 쭉 간 다음에 당나귀를 그냥 총으로 쏴 죽이고 다시 차에 타요. 근데 이거에 대한 설명이 영화 끝날 때까지 안 나와요. 안 나와요. 이거 지금도 화가 나. 아니 멋있는 장면이었거든. 뭔가 느낌도 되게 있고. 느낌 되게 있었지. 와 이거 무슨 영화일까? 와 시작 죽인다. 그랬는데 이게 떡밥이 회수가 되질 않아. 관객한테 그야말로 그냥 질문으로 남겨놓고 끝나. 처음과 마지막 그랬어. 너무 화가 나는 거야 여기서. 아니 영화 맨 처음에 시작을 이렇게 냉담하고 매정하고 뭔가 사연이 있을 것 같은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 영화 안을 들여다보면 다 무슨 병맛인 데다가 코미디에다가 되게 이상한 설정에다가 막 이렇게 들어가니까 너무 혼란스러운 거야 이게. 그 초반에 이 장면에 대해서 나는 꼭 물어보고 싶어. 이게 뭔 뜻이야? 제 생각에는 오피셜은 아니근데 아마 거의 맞을 거라고 봐요. 이게 당나귀 발타사르라는 작품이 있어요. 프랑스 영화 중에 로베르 브레송이라는 감독의 아주 유명한 프랑스 영화인데 이 영화가 당나귀가 주인공이고 당나귀가 자기의 주인인 소녀와 함께 인생을 동고동락하면서 온갖 개고생 당하면서 살다가
결국에는 쓸쓸하게 죽어가는 뭐 이런 스토리거든요. 그래서 당나귀를 통해서 구원을 말하는 이런 영화인데 이 영화의 주제도 인간이 사랑을 하는 방식에 있어서의 고민 같은 걸 좀 담고 있잖아요. 그치. 그래서 당나귀 발자사를 분명히 이건 패러디한 거다라는 생각을 저는 했어요. 이야기를 들어도 어려운데? 쟤는 논리적으로 얘기했는데 네. 내 개인적인 생각을 얘기를 하자면은 어. 정말 말도 안 될 수도 있겠지만 뭐야? 전조라고 생각을 해요. 내용을 들어가기 전에 나를 버리고 떠난 님 있잖아. 그거를 갖다 알아챈 거지. 딱 차를 몰고 가다가. 아, 제가 당나귀야? 저 새끼가 그 새끼다. 그러고서는 총을 딱 꺼내 든 다음에 네, 이제 뭐 그럴 수도 싹 있고. 쏴버렸지. 난 그렇게 간단하게 생각하고 들어간 것 같아. 그거에 대한 설명이 아무것도 없으니까 난 아직도 이 영화가 되게 찝찝한 거야. 뭐 이 정도는 패러디로 이해해달라 뭐 이런 거 있지. 쟤는 패러디로 이해해달라 그런 거고 나는 그냥 어차피 전주기 때문에 어차피 과정 이어가면서 사람들을 어느 정도는 난 설득시킨다고 생각을 했거든. 그렇게 봤었던 것 같아. 왜냐면은 포스터도 뭔가 되게 사연 있을 것 같잖아, 사실. 그런 이런 갈대밭에 남자가 여자를 막 끌고 댕기잖아. 그렇지, 그 그렇지. 포스터 보고 우와 이 영화 뭔가 비장미 넘치고 뭔가 사연이 있겠구나 싶었는데 백불 내용이 갑자기 초반이랑 너무 달라서 난 그게 너무 이질감이 느껴져서 좀 많이 당황스러웠어. 말하자면은 당나귀 발타사르처럼 우리 모두 고독과 심연에 처해 있는 인간이다 이거를 오프닝에서 얘기하려고 했던 것 같고. 감독은 거기에서 개소리 하지 마 그러고서 싸댄 것 같기도 하고. 그럴 수도 있겠다. 그리고 초반 부분에 콜린 퍼렐이 들어가서 심사받잖아. 난 그거 보면서 아까 전에 그 퀴어상 탔다고 그랬잖아. 난 그 부분에서 더 그게 좀 극대화된 게 뭐 이성을 이성애자냐, 좋아해서 동성애자냐. 뭐 그런 거부터 물어보는 거부터 시작해서 저는 양성애자인데요. 안돼 안돼 확고하게 하나로 통일시키라고 막. 운영상 문제 때문에 그럴 수 없다고. 그런 얘기를 하는 거 보면서 뭐 저딴 데가 다 있어? 막 그러고서는 이제 초반에 생각을 했단 말이야. 이성애자가 유리하긴 하지. 짝 찾는데. 짝 찾는 데는 유리하니까 콜린 퍼렐이 그렇게 선택을 한 것 같은데. 그래서 나는 웃겼던 게 음. 베니쇼하고 존씨 라일리하고 해서 셋이서 친구 친구 맺고. 지내잖아. 근데 베니쇼가 게이잖아. 그래서 좀 웃겼어. 이건 그러네. 분명히 배우 개그일 거다라는 생각이 좀 그렇지. 했어. 난 이입은 별로 안 됐을 거라고 봐. 지금 정훈이 설명을 듣고 나서 동성애자라고 딱 들었을 때, 아, 남자 좋아할 것 같이 보였었거든. 근데 이성 좋아하는 역할을 맡았으니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힘들어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은 좀 들긴 하더라고. 이 설정에 대해서 좀 더 깊게 얘기를 하면 좋을 것 같은데 네네. 커플들은 잘 살아갈 수 있는 상황인데 솔로가 되면 동물이 돼야 하는 상황. 이거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를 하고자 감독이 이런 설정을 했는지. 연애 강요하는 사회지. 네. 간단히 얘기하면 저게 맞는 말이야. 근데 사실 요즘 추세는 연애 안 하고 결혼 안 하는 게 추세 아닌가? 추세이긴 한데 어디까지나 그런 게 늘어나는 거지. 어쨌든 대세는 언제 결혼할 거냐. 뭐 맞아요. 여자친구 있나 이런 거 당연히 묻잖아. 그러니까 사회적인 시선 때문에 이런 설정을 넣었다. 히키코모리라든가 뭐 초식남이라든가 골드미스라든가 우리나라 사회라든가 전 세계적으로 일본도 마찬가지잖아. 왜 솔로들이 많이 사는 이게 물론 하나의 권한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자기가 선택을 할 수가 있는 거잖아. 근데 영화에선 아니 함께 살아야지 혼자 살면은 도대체 뭔 재미로 살아가느냐 그런 걸로 갖다가 많이 보여준 것 같아. 그러면은 여기서 호텔에 가둔 다음에 45일의 시간을 주잖아요. 근데 왜 하필 45일일까? 그리고 왜 하필 동물로 변하는 걸까? 그게 좀 궁금해. 날짜는 큰 의미가 있을까? 큰 의미는 없다, 날짜는. 아니 효식이는 어떻게 생각하는데 45일 나는 그냥 뭐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지. 뭔 짓이야? 라는 생각이지. 45가 나도 무슨 의미가 있을 거라고 생각은 했는데 찾아보니까 뭐 별다른 내용은 없었고 그냥 나름 그냥 생각해 본 거는 한 달의 시간을 적은 것 같고 또 2달을 주려니까 많이 주는 것 같고 그러니까 그 네. 중간선이 45일이 괜찮지 않나. 근데 그게 잔인하다고 생각되는 게 뭐냐면은 물론 이 영화는 처음부터 끝까지 현실을 반영한 영화가 아니고 그냥 어른들을 위한 동화 같은 느낌이라서 크게 막 현실을 얘기하기엔 좀 뭐해. 근데 일단 주인공이 그 결혼을 항상 한 상태에서 이혼을 했잖아. 근데 결혼을 한 게 10년 넘게 살았었나? 그치. 그 상태에서 이혼을 했는데 40일 만에 새 짝을 찾아야 된다. 그게 현실적으로 말이 안 되잖아, 사실. 선생님.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살기 위해 결혼해야 되는 상황인 거잖아. 그러니까 살기 위해서 이성을 만나야 되는 상황인 거잖아.
교배를 시켜줘야 되는 거지. 그치. 교미를 해야 되는 거. 그러니까 이거는 결국에는 사랑 얘기를 하고는 있지만 진정한 사랑에 대해서 얘기하기는 좀 뭐한 거지. 그렇지. 생존을 위한 수단을 얘기한다 이렇게 되니까 이거 사랑 얘기를 하고 싶은 거 아니면은 살기 위해서 사랑을 한다는 가면을 쓰는 거잖아 지금. 그런 걸로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이게 약간 종잡기가 어렵더라고. 그러니까 나는 이게 메시지가 좀 분명하다고 보는 게 제목도 더 랍스터잖아. 랍스터가 딱 한 번 나오잖아. 주인공의 대사 한마디로. 그치. 진짜 나는 초반에 랍스터가 딱 되겠다. 한 번. 근데 랍스터가 되는 이유가 뭐냐면 오래 살고 싶어서야. 그러니까 어. 결국은 우리가 사랑이라고 말하는 게 우리가 오래오래 잘 살고 나 개인의 삶을 좀 더 행복하게 만들고 자기 본의적인 이유가 아니냐라고 묻고 있는 건데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사랑은 그런 게 아니잖아. 그치 막 상대방을 위해서 헌신적이고 희생하고 어. 그건 둘 사이에서 모순과 괴리를 나타내기 위해서 선택한 소재가 아닌가 싶어. 아 그럼 내가 그 중간 다리에서 고민을 했었던 거구나. 그리고 내가 봤을 때도 그 상상의 나라가 아니라 미래 사회의 이야기라고 그랬잖아. 난 그렇게 배경 설정 자체를 한 것도 잘한 거라고 봐. 상상의 나라라고 했으면은 도저히 나도 이해를 할 수가 없을 것 같아. 납득이 안 갈 것 같고. 근데 점점 시대는 변하고 있고 연애를 하는 방식이라든가 함께 살아가는 방식이 또 달라지고 그리고 요즘에는 또 혼자서 활동하는 뭔가가 많아지고 있는 이 시점에서 우리 같이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사랑보다도 생존? 그런 거에 있어서 조금 많이 메시지를 던져줬던 작품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 이게 허라든가 다른 그런 연애 방식 같은 거에 대해서 뭐 차용을 해가지고 그렇게 만들지 않았느냐라는 이야기도 좀 있었는데 나는 그런 거랑은 좀 별개라고 보고 그냥 생존 정훈이가 얘기했던 오래 살고 싶다? 나는 그게 더 맞는 것 같아. 오래 살기 위해서 필요한 필수 조건이 사랑이고. 나는 사실 감독들이나 뭐 작가들이나 그런 사람들이 자기 작품에 대해서 너무 직접적으로 얘기하는 건 없어 보인다고 좀 생각을 하긴 하는데 감독이 인터뷰를 한 게 있어요. 이 영화의 주제는 진짜 사랑은 존재하냐 그리고 넌 그걸 발견할 수 있냐 우리가 그리고 그걸 어떻게 아냐 라고 그냥 돌직구를 던져버렸어. 그러니까 진짜 사랑이란 게 있냐 사실은 우리가 그냥 살려고 사랑하는 거 아니냐라는 거를 얘기하고 싶었던 게 아닌가 싶어요. 뭐 근데 이거는 작품 전체로 보면은 대충 맞는 얘기죠. 일단 전체적인 메시지는 그렇고 이 영화는 확실히 어른들을 위한 동화라고 느껴지는 게 네, 맞아요. 일단 여러 장치 중에 하나가 나레이션이에요. 나레이션이 뒷이야기를 되게 궁금하게 만들고 되게 친절해. 근데 그게 불편하지 않아. 그러니까 뭐 잔인한 여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난 이 여자가 잔인한 여자라는 걸 뒤에서야 알게 되었다. 물론 저 여자는 쿠키를 먹는 여자다. 뭐 저 여자는 뭐 코피를 자주 흘리는 여자라는 걸 뭐 나중에 알게 됐다라든지 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결국 그 나레이션의 주인공이 나중에 근시를 갖고 있는 여자라는 사실까지 근시 여자의 일기장을 일기장. 다른 사람이 읽어주는 읽어주는 그런 영상이었지. 되게 동화적인 구조 중에 하나가 이런 나레이션이라고 볼 수 있는 것도 있고 또 한 가지가 캐릭터들이 분명해요. 확실하게. 확실해요. 일단 존 씨 라일리 같은 경우에 혀가 짧은 남자고 그리고 벤 위쇼 같은 경우엔 절름발이 남자. 예, 막. 그리고 제시카 바든 같은 경우에는 코피를 자주 흘리는 여자. 그리고 코피에 대해서 너무 잘 알죠. 빨간 것도. 그리고 파프리아 같은 경우엔 냉혹한 여자. 아주 사이코패스 같죠. 예. 그리고 애슐리 젠슨 같은 경우엔 쿠키를 굉장히 좋아하고 어떻게든 살려고 발버둥치는 약간 그런 모습을 보였고 콜린 파렐 같은 경우에는 근시 남자라고 봐야겠죠. 네. 이 사람도. 근시고 좀 우유부단한. 그리고 레이첼 바이스 같은 경우엔 근시인 여자. 예. 그러니까 사람의 성격을 이렇게 하나로 가둬두는 게 사실 쉽진 않은데 동화일 경우엔 가능하지. 그치. 동화적인 설정인 경우엔 얘는 이런 사람이다. 이렇게 하는 게 오히려 더 친절하지 사실. 캐릭터를 분명히 함으로써 관객이 이해하기는 쉽지. 그리고 동물로 외변하냐 이거는 나는 좀 분명하다고 보는 게 인간이 동물적인 사랑을 초월할 수 있느냐. 동물들도 사랑하잖아. 그치. 교미를 하고. 너네도 근데 동물이랑 우리가 다르게 그 뭐가 이상의 있느냐. 행동을 할 수 있는가. 우리가 하는 사랑은 동물의 사랑과 다른 레벨로 갈 수가 있느냐 라는 걸 화두로 던지고 있는 거라고 생각해. 그러면은 동물이 되기 전에는 사람으로서 사랑했을 때는 그냥 놔주잖아. 동물로 안 만들고. 그거는 무슨 의미인가? 너에게는 포텐셜이 있다 이거지. 동물적인 교미에 한정되지 않고 그 이상의 위대한 사랑을 넌 추구할 수 있는 건가? 라고 국가가 판단한 거지. 아니 그러면 시간을 왜 이렇게 짧게 줘? 43일 너무 짧은 거 아니야 사실? 45일? 뭐 그거는 사실 리얼하진 않은데 뭐 우화니까
그치. 동화니까 뭐 그냥. 그리고 여기서 나는 좀 눈여겨봐야 될 점이라고 하면은 캐릭터의 특성들이 다 장점을 특성으로 갖고 있지가 않아요. 네, 다 특히, 단점이에요. 웬만하면. 베니쇼 같은 경우에는 절름발이 남자고 절름발이를 어떻게 얻게 되었는지까지 얘기를 하게 되고 박수 치고. 코피녀도 코피 자주 흘리는 게 장점은 아니잖아. 냉혹한 여자도 확실하게 이건 단점이죠. 그리고 쿠키녀 같은 경우에 쿠키를 많이 먹는 게 장점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아니 쿠키를 구워주길 좋아하는 거지 그냥. 물론 먹기도 먹지만 근시도 확실하게 단점이죠. 그리고 나중에 뒤에 더 가면은 결국 장님이 되는 그런 단점을 안고 가는데 그게 또 이제 주인공이 단점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중요한 쟁점으로 가져가게 되잖아요. 왜 이렇게 단점만을 성격으로 두었으며 왜 그것이 일치해야지만 사랑을 할 수 있다고 봤을까? 그거에 대해 좀 궁금한 게. 뭐 꼭 단점이라기보다도 사람의 가장 개성적인 특징은 장점과 단점을 초월하잖아 좀. 뭐 효식이든 명주든 나든 이 사람의 가장 뚜렷한 개성은 꼭 그게 장점이 아닐 수도 있잖아. 근데 여기서는 일제하게 다 단점을 놨잖아, 뭐 사실. 쿠키 좋아하는 게 사실 단점은 아니잖아. 단점 아니겠네. 아니 근데 아무튼. 그 쿠키는 제외하고는 나머지는 단점이라고 볼 수 있잖아. 사실. 아무튼 가장 뭐 내밀하고 가장 공통적으로 일치하기 어려운 부분은 우리가 흔히 그 사람의 단점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이다. 라고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 근데 중간에도 그렇지만 코피 흘리는 여자를 맞춰주기 위해서 자신도 얼굴을 때려가면서 코피를 흘리게 하잖아. 그러니까 이게 내가 생각했을 땐 되게 그냥 1차원적으로 아 같은 아픔을 공유해야지 그 아픔에 대해서 서로 이해를 하고 잘 살아가면서 살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것 같았어. 근데 마지막에 보면은 이 근시인 여자가 그 솔로왕한테 해코지를 당해서 장님이 돼버리잖아. 그래서 주인공이 결단을 하잖아. 내 눈을 찔러서 나도 장님으로 그치. 같이 살 것인가 말 것인가. 근데 이거 아무리 생각해도 내 생각에는 아니 한 명이 장님이면 사랑하면은 내가 멀쩡하게 살아가지고 돈 벌어서 살아야지 왜 같이 장님이 되려고 난 그러지? 그래서 마지막 장면 보고 블라인드 생각난다니까. 아니 나 그래가지고 딱 보자마자 야 씨발 날 왜 마지막에 날 놀리나? 그러고서는 딱 그러고서 보다가 그리고 장님이 되는지 안 되는지 몰라. 몰라. 그런데 그거는 모르니까 아 표정은 아니구나. 그러고서는 그러니까 그랬는데 아마 사랑은 개성이 똑같아야 되고 공통점이 없는 사람들은 결국 헤어질 수밖에 없다. 그리고 얘기했지. 근데 그런가? 그렇진 않잖아. 그리고 좀 오늘 이야기하면서 효식이 이해시키기 타임인 것 같은데 내가 봤을 때는 단점이 부각이 많이 될 수밖에 없는 게 사람의 눈에서 그냥 모르는 사람을 봤을 때 장점보다도 단점이 먼저 보이는 게 현실사에서도 좀 많거든. 근데 이게 난 그래서 단점을 더 부각시킨 것 같거든. 좋아하는 사람이 생기면 단점이 안 보여. 아 눈에 콩깍지 그래. 셔가지고 그래가지고 그렇게 생각했다고? 단점도 장점으로 보인다니까. 그러니까 내가 지금 여기까지 패스해. 아니 근데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콩깍지가 씨든 말든 간에 그래 이게 콩깍지가 씌면 맨 처음에 단점이 안 보이고 어차피 점점 벗겨지면서 보이는 거야. 어차피 사람들은 전지적 작가 시점으로 보는 거 아니야 지금 영화를 자체를 갖다가. 그 뭐 예를 들면은 500일의 썸머 같은 경우에는 맨 처음엔 여자 주인공의 말하는 특유의 억양이나 그 몸에 있는 하트 모양의 점이나 이런 걸 되게 사랑스럽게 하고 좋다고 여겼는데 몇백일 지나니까 이게 굉장히 단점으로 느껴지고 그런단 말이야. 아 나중에 이제 하나씩 벗겨지면서. 그러니까 이게 나는 내가 워낙 현실적인 사람이다 보니까 맨 처음에 그래 물론 단점으로 보일 수 있겠지. 그게 현실적으로 보일 수 있는데 진짜 맨 처음에 사랑에 빠지면은 사실 그렇진 않거든. 단점이 장점으로 보이거든. 그치. 그러고 나중에 그 장점이 오히려 단점으로 변하는 거거든. 근데 이게 나한테 현실적인 거긴 한데 이게 환상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어. 왜냐면은 이건 사람마다 다른 거니까. 아니 근데 맞는 것 같아. 맞는 거 같고. 근데 이것도 현실적인 게 뭐냐면은 사실 그렇게 십몇 년을 살다가 이혼을 했어. 그럼 어느 누구를 한 번에 금세 이렇게 사랑할 수 있겠어? 그건 힘들지. 그건 좀 미친놈이지 사실. 카사노바도 그렇게는 안 그치. 하겠지. 잠깐. 그래서 결국은 사랑하는 척을 하지만 실패할 뿐이고. 근데 그 사랑하는 척을 할 때 왜 하필 단점을 서로 맞춰야 되는 걸까? 그게 난 궁금했던 거지. 그러니까 결국에는 사람이 서로 가까워지고 서로에게 콩깍지가 벗겨질 만큼 서로를 알게 되면은 남는 거는 서로의 단점밖에 안 보인다.
그리고 그 단점들이 서로 일치하지 않으면, 개성들이 서로 일치하지 않으면 결국에는 그 커플은 균열을 보일 수밖에 없고, 뭐 어찌어찌 같이 살아갈 수는 있지만 진정한 사랑엔 도달할 수 없다. 아 진짜 상대방 이해할 수 없다 결국엔. 동물 레벨을 초월한 진짜 인간의 극한을 보여주는 그런 사랑을 할 수는 없다. 그런 얘기하고 좀 상통하지 않나 싶어. 그리고 나는 마지막에 눈을 멀게 할지 말지 이것도 좀 상징적이라고 생각하는 게, 데이비드가 거기서 눈을 찔러가지고 장님이 됐든 아니면은 안 찌르고 도망가고 버리고 갔든 행복했을까 싶거든. 아. 그러니까 눈을 자기도 같이 멀게 해서 공통점이 생겼어. 그럼 그 사람은 행복하게 인생을 보낼 수 있을까? 평소에 탓하겠지. 그렇지, 그리고 개인적으로. 탓할 거고 결국은 둘 다 눈먼 상태야. 둘 다 콩깍지가 씌인 거지. 그런 맹목적인 사랑이 과연 행복할 수 있을까? 그리고 반대로 눈을 못 찔렀어 결국. 그리고 나는 쟤하고 안 돼 운명이 하고 도망갔어. 평생 솔로로 살아. 그것도 행복할 수 있을까? 둘 다 행복할 수 없거든 보면은. 그러니까 인간은 항상 그런 선택을 강요받는다는 거지. 같이 콩깍지 씌려가지고 같이 불행할 거냐, 아니면 버리고 떠나서 나는 깨인 사람이고 눈이 띈 사람이지만 혼자일 거냐. 그런 선택을 강요받는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 그거 자체가 상대방과 특성을 공유하고 개성을 공유할지와 좀 잘 호응을 이루잖아. 좀 게르 같은 거네, 게르. 결국 정리를 하자면은 영화 제목이 더 랍스터인 이유는 주인공이 랍스터처럼 천년만년 살고 싶다. 근데 그거를 하기 위한 방편으로 혼자서 살 거냐, 아니면 자신도 상대방처럼 아픔을 공유하면서 자신을 희생하면서까지 상대방과 같이 살 거냐. 할 거냐. 근데 둘 다 그렇게 행복하진 않을 것이다. 뭐 이런 이야기인 건가? 그러니까 답이 없는 거지. 혼자 살아. 그럼 천년만년 살아. 근데 답이 없어. 그리고 계속 상대방을 그냥 적당히 맞춰주면서 그냥 피상적인 사랑을 하면서 살아. 뭐 이러면은 커플은 되긴 하겠지. 천년만년 살긴 하겠지. 근데 그것도 결국은 진정한 사랑은 아니야. 그럼 진정한 사랑은 뭐야? 눈을 찌를지 말지를 결단해서 결국은 자기 희생을 하고 자기 헌신을 해서 콩깍지에 씌이는 그런 사랑이잖아. 근데 그런 사랑도 행복할 거냐? 아니거든. 노답이야. 그러니까 감독이 열린 결말로 남겨둔 거지. 다 노답이니까. 그러니까 결국 진정한 사랑 같은 건 없다. 그렇다기보다는 우리 모두 뭘 선택하든 존나 고생문이 확 열렸다. 그러니까 니네들이 이 영화를 보고 너네들이 한번 결정을 해봐라 이런 얘기지. 그런 것 같아. 결국에는 감독이 물론 블라인드를 봤는지 안 봤는지는 모르겠지만 내가 봤을 때는 어떻게 해석했냐면은 나는 그냥 남자가 자기 행복을 위해서 그냥 떠난 것 같아. 그녀도 그냥 어차피 혼자인 게 더 편할 것 같기도 떠났을 하고. 것 같다. 난 떠났을 것 같다라고 결단을 딱 내리고 그냥 극장문을 나섰거든. 그냥 생각은 좀 해봤지만. 뭐 나는 그게 타당한 것 같은 게, 왜냐면은 끝나고 바닷소리 들리고 그렇잖아. 랍스터가 됐다 이 얘기 아니야. 뭐 천년만년 살 거야 이 얘기 아니야 솔로로. 종업원이 물 따라주는 거 보면은 확실히 떠난 게 맞는 것 같아. 아닐 수도 있긴 해. 아닐 수도 있겠지만 나는 확실히 떠났다고 봐 그냥. 하여튼 중요한 내용은 그렇게 내려오는데 나는 보면서 또 감상을 해쳤던 것 중에 하나가 그 솔로들이 커플들 사는 호텔에 쳐들어갔을 때 그래? 그러니까 사랑을 시험하는 거잖아 지금. 그래놓고선 이제 호텔의 주인인 부부한테 총 주고 너 쟤 쏴라 이랬는데 총에 막상 총알 없고 그 주인공이 그 코피 흘리는 커플한테 가가지고 얘 사실 구라친 거다. 이 코피 안 흘린다. 그렇게 해버리고 나가잖아. 그러고 나서 일렉트로닉 음악 틀고 서로 각자 춤추잖아. 되게 웃기게. 이게 이런 게 들어가니까 보다가 너무 흐름이 해치는 거야. 나는 재밌던데. 뭔 얘기하고 싶은 건가? 이게 무슨 애들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거기서 말하잖아. 우리 승리의 행진을 그 노래로 하는 거라고. 솔로 커플 지옥이잖아 결국에. 내 개인적인 생각은 이거야. 아까 전에 계속 우리가 얘기해왔던 진정한 사랑, 너네 또 진정한 사랑을 진짜 실현하고 있는 거냐. 그래서 시험을 해본 거지. 진짜 쳐들어가가지고. 피가 나는 싸움도 아니고 좀 심리랑 정신적인 그런 부분에서 타격을 주기 위해서 스스로 자멸을 하게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난 그렇게 쳐들어갔었던 것 같아. 그리고 콜린 퍼렐도 마찬가지야. 그 요트로 쳐들어갔을 때 그냥 얘 코피도 안 흘리고 이 새끼 구라친 거다 뻥친 거다 딱 얘기할 때 솔직히 나는 그 여자애가 칼로 찌를 줄 알았거든. 너무 사랑했으면은. 근데 그런 것도 아니잖아. 그냥 나이프만 들고 가만히 멀뚱히 듣기만 하잖아. 결국에는 그냥 남자가 치고 저리 꺼지라고 그렇게만 얘기를 하고 정신적 심리적인 타격은 주면서 스스로 자멸을 할 수 있게끔 유도를 하지 않았나. 그거에 대해서 솔로들의 왕이었 그 레이 세아두가
흥겨우니까 일렉트로닉 그거 꽂아 놓고 그냥 개인이서 즐기는 거지 그냥. 난 그 메이드 춤추는 거 보고서는 거기에서 빵 터졌거든. 사람들이 야 쟤는 무슨 무술한 거 아니냐고 발레 다니냐고 막 그러면서 일렉트로닉에 맞춰서 어떻게 저렇게 출 수 있냐고 막 그렇게 봤었거든. 딱 그러니까 그거는 그냥 우리가 하는 대부분의 사랑은 결국에는 한꺼풀 벗겨보면 족도 아니다. 그냥 얘기를 좀 하려고 했던 것 같아. 자멸의 그러니까 길로 나는 들어서게 한 것 같아. 그 호텔 자체가 생존을 위해서 사랑을 하는 공간이잖아. 그치. 그리고 남들이 다 하니까 사랑을 하는 공간이고.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는 사랑들을 보면은 파라의 케이스는 군중심리하고 성욕 때문에 사랑을 하는 거라고 생각하거든. 근데 군중심리라는 거니까 남들이 다 하니까. 성욕은 내가 살고 싶어서 혹은 뭐 애를 낳고 싶어서 내가 원하는 해소하고 싶어서. 뭐 해소하고 싶어서 나 살자고 하는 거잖아. 근데 그 호텔에 있는 사람들도 그런 식으로 연애를 하는 거잖아. 커플이 되고. 그런 거를 비꼬고 싶었던 거겠지. 야, 씨. 커플 천국 솔로 지옥이라고 하는데 니들 커플들도 솔직히 족도 없잖아. 난 얘기를 하고 싶어서 그런 얘기를 한 거겠지. 아마. 맞아. 아니 근데 그런 얘기를 한 건데 이게 너무 유치하고 찌질하다는 거지. 난 그래서 더 좋게 봤던 것 같은데 그냥. 그러니까 힙스터 감성이 좀 호소한 것 같아. 그러니까 키치하고 병맛 같은 거를 즐기는 그런 계층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이런 추세잖아. 그런 거에 좀 호소한 그거는 거겠지. 확실히 맞는 것 같아. 나는 훨씬 진지하게 갔으면은 만약에 진짜 가가지고 총알을 넣어갖고 그냥 쏴 죽이고 그랬으면은 난 더 어이없었을 것 같아 그냥. 난 근데 병맛 코드 좋아하거든. 나도 좋아해. 엄청 좋아해. 그래서 그러니까 엄청 빵 터지고 이러진 않은데 그냥 귀엽게 본 것 같아. 나는. 병마코도 좋거든 나도. 그 우리 초반에 나왔던 킹스맨도 그렇고 완전 병맛이야 처음부터 끝까지. 아니 그럼 처음부터 끝까지 병맛을 가던가. 첫 장면도 그렇게 아주 무게 잡아놓고선 끝 장면도 굉장히 무게 있잖아 사실.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참 틀리겠지만 난 초반 부분에도 오프닝 얘기하는 거 있지? 그렇죠. 오프닝 얘기하는 오프닝에 그 당나귀 쏘는 네. 장면이랑 마지막에 칼로 자기 눈을 찌를지 안 찌를지 그 장면은 사실 통틀어서 봐야지. 그 정장 갈아입은 다음에 갈대수 걸어 나오는 순간부터 완전 느낌이 완전 다르니까. 그러니까 이게 분위기가 초반에 한번 그런 장면 나오고 독특한 설정을 보여주면서 그 세계를 보여주면서 되게 웃긴 장면들이 나오다가 갑자기 마지막에 확 반전돼가지고 진지한 질문을 우리한테 던져주니까 내가 이걸 어느 장단에 맞춰줘야 될지가 너무 이게 초식에는 못 따라가기가 놀아가겠더라고. 힘들었구나. 장면에서도 자연스럽게 넘어가서 얘기를 하자면은 슬로우 장면이 맨 처음 나오는 데가 언제냐면 사냥을 시작해요. 사냥 시대 맞아. 사냥을 하는데 이제 거대한 숲을 보여주고 사람들이 화면 아래에서부터 점점 뛰어나오면서 무거운 클래식 음악이 나오면서 사냥을 하기 시작하지. 마취총을 쏘면서. 근데 이게 내가 박자를 못 하겠어. 춤을 못 추겠는 거야 이 박자에 도저히 이제. 처음에는 되게 무겁고 비장한 장면 보여줬다. 그 다음에 웃기는 설정 보여주고 웃겼다가 갑자기 사냥하는데 엄청 느려지면서 음악도 클래식에다가 뭐 행동하는 건 블랙 코미디스러우면서 때리는 거 보면 또 잔인하기까지 얼굴에 피도 나고 입에 피를 머금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거 어떻게 놀아줘야 되지? 그 장면에서 나만 이렇게 생각했던 게 단연 아니었던 게 뭐냐면 아트하우스를 갔었는데 아트하우스에서 봤는데 그때 여자 관객들이 한 3분의 2 정도가 여자 관객들이었어. 그래서 내가 너무 당황스러운 거야. 여기서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되지? 내가 이 분명히 웃어야 되는 장면이야. 그래서 내가 너무 놀라갖고 주위를 한번 싹 돌아봤어. 아무도 어떤 표정을 못 짓고 있는 거야. 다들 되게 민망한 표정을 짓고 있는 거야. 그래서 내가 느끼는 감정이 나만 느끼는 게 아니었구나 싶어서 되게 그 순간이 되게 민망하고 당황스럽더라고. 근데 그 장면이 또 한 번 나오잖아. 슬로우로 해서 그렇게 느려진 장면이. 그러다 보니까 이게 장단을 못 맞춰주겠더라고 영화에 대해서. 슬로우로 하는 장면들은 개드립이었겠지. 그치. 우리 진지한 척 할 거니까 웃어줘. 웃어줘. 나는 시사회 갔는데 사람들 빵빵 터지던데 막. 그러니까 보면서 웃긴 장면 분명히 있었는데 그 슬로우 장면은 슬로우 장면도 빵빵 터졌어. 분명히 코미디였는데 나도 당황스러운 게 뭐냐면 내가 딱 봐도 이건 웃기려고 만든 장면이야. 웃기려고 만든 거야. 내가 웃으려고 하는데도 주위에서 아무도 안 웃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웃기가 조금 뭐한 거야. 나만 웃으면 이상해질까 봐. 아니 심지어 이게 진짜 어려운 게 웃음 코드는 진짜 사람마다 너무 달라서 맞추기가 너무 힘들어. 너무 맞추기가 어려워. 너무 힘들지. 근데 나 있을 때 그 시사회 때 반응은 막 욕하는 사람도 있었어. 아니 그러니까 나쁜 욕이 아니라 저런 삐 하면서 이제 아유 저런 병신 같은 새끼들 그러면서 그렇게 보는 사람들이 좀 대부분이었는데 나레이션도 웃긴 게 뭐냐면은 내가 아델라인이라는 다른 영화를 봤거든. 로맨스 영화인데 여주인공이 안 늙어. 29살에서 멈췄어. 신체 나이가.
그래가지고 60년을 쭉 그렇게 살아왔거든. 오. 그러니까 나중에 늙은 첫사랑도 만나고 그 첫사랑의 아들이랑 사랑을 하게 돼. 그 여자가. 거기에서도 나레이션이 나오는데 무슨 나는 내셔널 지오그래픽인 줄 알았고 막 무슨 우주에서 뭐 행성이 날아가지고 뭐 몇 킬로미터 반경에 뭐 그러면서 하는 나레이션이 있었는데 그 나레이션이 너무 어이가 없는 거야. 근데 내가 이번에 랍스터 보면서도 솔직히 어이없는 내레이션도 몇 개 있었어. 특히나 냉철한 여인을 갖다가 끌고서 동물로 만들려고 콜린 포렐을 끌어가잖아. 근데 메이드가 왜 도와주는지 이유를 좀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나중에 설명해주긴 하지. 나중에 설명해주긴 하는데 나레이션에 나왔던 사람도 메이드가 왜 그랬는지 뭐 나도 모른다 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뭐야 이 나레이션은 설명을 해줘야 될 거 아니야. 읽기니까 더 그랬긴 하겠는데 근데 몰랐으니까. 막상 그 상황에도 우린 나레이션이라고 생각했지 전지적인 작가 시점에서 그 일기라고는 생각 못했으니까 그 순간에 그러니까. 그럴 수 있어. 그런 것도 그렇고 너무 병맛인 게 너무 마음에 쏙 드는 거야 그냥. 나도 몰라 그러고서는 그냥 이야기 극은 진행시키는데 사람들은 다 이해가 가 일단은. 그러니까 나 이런 것도 나쁘지는 않은데 우리나라에서는 많이 볼 수 없는 형식이니까 그런 것도 좀 있었고 자연스럽게 간 것 같은데 그 일렉트로닉 댄스 장면만 좀 어떻게 좀 어떤 사람들이 이윤열 로봇 춤. 이 영화가 병맛을 넘어서 변태적이기까지 한 게 뭐냐면 그런 것도 있어 맞아. 남자가 솔로일 때 여자가 솔로일 때 겪게 되는 어려움에 대해서 설명을 하잖아. 시범조교들이. 나 그거 남자가 뭐 먹다가 목에 걸리면은 이제 여자가 도와줘야 된다. 하임리법. 그리고 뭐 여자가 혼자 다니면은 강간을 당할 위험이 있다. 그래서 남자가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 하고 나서 이건 복선이야. 이거 자체도 좀 웃기지? 이거 다음 네온칸 여자한테 갔는데 네온칸 여자가 목에 그 뭐가 걸리지 열매가. 막 죽으려고 진짜 연기를 하는데 진짜 죽은 줄 알았는데 안 도와주잖아. 안 도와주지. 그리고 다시 살아나면서 너 나랑 만나야 될 것 같다고 막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잖아. 이것도 너무 거기서도 웃겼어. 이것도 병맛이야. 병맛이야 완전. 근데 이것도 복선이었어. 형을 죽이잖아. 걔 형을 죽이잖아. 그게 그냥 뭐 장난을 친 것도 아니고 그냥 진짜로. 웃기게 넘어간 게 아니라 완전 피로 도배를 시키잖아. 자기 발에도 피가 돼 있고. 여기까지 오면 변태야. 여기까지 오면 진짜 변태야. 병맛을 넘어서 변태까지 왔어. 이렇게까지 가니까 내가 너무 심한 거야 이게 진도가. 그러니까 정도가 너무 심해버리니까 막 진이 빠지는 거야. 참 이런 거 보면은 내가 영화제에서 단련해 온 게 난 그러려니 하면서 봤거든 그냥. 영화제에 더한 거 훨씬 많다니까? 완전 아예 X 등급을 매겨. 그러니까 등급 자체를. 잔인한 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용적으로도 개그가 맨 처음에 시범조교에서 별것도 아닌 것 같고 보여줬다가 그거를 나중에 실전에 응용해서 그걸로 사랑을 하고 나중에는 그걸 넘어서 그 사람의 성격이 아예 잔인하게 피로 드러난다는 것까지 거기까지 이야기를 전개시킨 게 굉장히 변태스럽다는 거지. 난 그런데 오늘따라 난 생각을 해봤는데 정훈이랑 좀 맞는 것 같아.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얘도 되게 좋아하네. 너 그런 거 장면 보면서 되게 좋아하지 않았냐? 딱 보면서 병맛이. 슬로우 모션 보고 나도 빵 웃겨 터졌어, 일단. 죽는 줄 알았거든 그거 보면서. 결국은 커플이 솔로 살인하는 거 아니야? 무슨 배틀로얄도 아니고 무슨 막. 나는 진짜 총 쏘는 줄 알았는데 그런 것도 아니고 마침 총 쏘고 있고. 베테랑의 슬로우 모션보다 훨씬 나았어. 거기서도 좀 당황스러운 게 뭐냐면 그 슬로우도 웃겨. 근데 이 슬로우를 대하는 게 그 코미디에 있어서 좀 다른 것 같아. 우리나라 예를 들면은 올해 초에 개봉했던 스물에 대해서 얘기를 할 수 있겠지. 이병헌 감독이 만들었던. 그 영화 보면은 중국집에서 돈 거들어온 사첩들랑 싸우는 장면이 나와 주인공들이랑. 근데 거기서는 진짜 말로 그냥 개그야. 개그 완전. 정말 웃긴 표정 지으면서 웃긴 액션 날리면서 되게 과장된 몸짓과 과장된 행동으로 그런 행동을 해. 그러니까 이거는 진짜 그냥 개그인 거지 말 그대로. 근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진지한 장면을 슬로우로 놨잖아. 진지 개그. 그러니까 한국 관객들 특히 나 같은 경우에는 이런 거에 익숙해져 있으니까 뭔가 되게 웃기고 오바스러운 장면이 나오겠구나라고 생각했는데 진짜 진지하게 사람 얼굴 때리는데 얼굴에 피가 나는 거야. 그러니까 그걸 또 슬로우로 보여주니까 씨발 뭐 이게 웃으러 만든 거면 잔인해. 막 음악은 또 더럽게 웅장해. 이거 음악도 일부러 웅장한 거 깔았겠지. 당연히 일부러 웅장하고 하겠지. 근데 이 장단에 맞춰주기가 어려운 데다가 그때 또 내가 퇴근 시간인데 약간 피곤한 상태였어. 주연이랑 봤지. 되게 피곤한 상태였는데 커플이 같이 볼 영화는 아닌 것 같아 내가 보기에. 커플이 봐도 딱히 상관은 없을 것 같아 내가 볼 때는. 아니 왜냐면은 이게 결국에는 진정한 사랑에 대해서 논하는 건데 커플이면은 좀 불편할 수 근데 있거든. 오히려 얘기가 맞았어. 마지막에 남자가 눈 멀게 하려고 했는데
그런 얘기 하지 이제. 넌 멀게 할 수 있어 이런 거야? 그러니까 너는 나를 진정 사랑하면 멀게 할 수 있어? 라고 생각했는데 너도 장님 나도 장님 하면은 우리 둘 다 한 우리 방인데 둘 다 장님? 너도 한 방 나도 한 방인데 어. 누구 한 명은 살아야지 어. 그걸 이끌어가지. 이거 케어를 해줘야 될 그런 거 거는 아니냐. 당연히 생각할 게 아니네? 오히려 성숙하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어. 나는 철이 없다는 생각이 드는 거지. 이게 누군가 아픔이 있고 누군가 또 아픔이 있어. 그럼 오빠 날 위해 이렇게 해줄 수 있어? 너가 날 사랑하면 이렇게 할 수 있어? 이거는 사실 유치한 거잖아. 그치. 너가 나를 사랑하면 나는 이렇게 아픔을 겪고 있는 사람이지만 너가 더 잘 나고 잘 돼서 나를 치유해줘. 오히려 나를 잘 이끌어가줘. 이게 더 성숙한 상황이고 성숙한 발전 단계잖아. 그치. 근데 여기서 하는 단계의 수준은 정말 막 철없는 애들이 오빠 나 사랑하는데 왜 아이패드 안 사줘? 오빠 나 왜 월급 탔는데 백도 안 해줘? 나 생일인데 왜 안 해줘? 막 이런 상황인 거지. 헤어져. 친구들이 뭐 해서 나는 이런 아픔이 있는데 왜 오빠는 이런 아픔을 해소 안 시켜줘? 이 정도 수준에 머무니까 내가 이게 결론적으로 얘기하면은 영화에서 말하고자 하는 게 굉장히 유치하다고 생각이 드는 거지. 성숙하지 않은 사랑을 한 사람이 그거에 대해 공감을 해야지만 사랑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 라고 얘기하는 게 굉장히 연식이 낮은 사람이 얘기하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 영화에서 얘기하고 끝까지 밀고 붙이고 하는 것이 뭐 이렇게 대단한 거 아닌데 뭐 이렇게 무게 잡고 얘기하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결국 나한테 좀 여기서 던져주는 메시지가 그렇게 공감이 못 가서 결국 그랬던 것 같아. 흐름이 어떻다고 뭐 이렇게 변태적이니 뭐 이렇게 슬로우 모션이 나한테 안 맞았느니 이런 건 다 곁가지일 뿐이고 결국 핵심으로 얘기하고자 하는 게 이미 나는 벌써 이런 거는 뭐 이미 다 익스큐즈하고 넘어가는 부분이고 현실은 벌써 다른 얘기인데 왜 수준 낮은 얘기를 하고 있지? 이런 식으로 들렸었던 것 같아. 나는 약간 달리 생각하는 게 그러니까 그냥 결혼해서 장삼이사처럼 애 키우고 친구처럼 지내고 이런 수준이면은 다들 상관이 없는데 정말 이 사람하고 관계의 밀도를 정말 높이고 싶다. 나는 요구하는 역치가 높다 이러면은 유치해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 그러니까 아이패드 이런 거 가지고 싸우는 건 분명 유치한 거지. 근데 나는 태어날 때부터 어둠이 되게 많은 사람이야. 과정 환경이 불우했어. 근데 얘는 전혀 구김살 없이 자랐어. 고통이나 이런 걸 느껴본 적이 없어. 그냥 사람이 묻어내. 그러면은 난 이 사람들이 같이 살기 어렵지. 어렵지. 근본적인 차원에서 공유되는 점이 없으면 나는 좀 수위 높은 의미에서의 커플이 되기는 좀 어렵다고 생각하거든. 그치. 그냥 파트너가 될 수는 있어도. 그래서 뭐 꼭 아이패드 수준의 그런 유치함은 아니지 않을까. 뭐 나와의 공통점을 바라는 거는 어느 정도 인간에게 모두 다 공통적인 거고 그 점에서 어떻게 보면 당연한 양자택일이라고 생각해. 내가 정말 이 사람과 일치 단결해서 영혼의 동반자로 갈 것인가 아니면은 그게 아니니까 그냥 헤어지든가 아니면은 그냥 그런 파트너로 살든가 우선 양자택일을 잘 보여주지 않나 싶어서 물론 작품 자체 톤이 좀 키치하고 유치하다 보니까 그렇게 유치하게 읽을 수도 있긴 한데 근데 뭐, 던져준 메시지는 그렇진 않았으니까. 그 점에서 달리 생각할 수 있지 않나 싶기도 하고 그리고 이 유머러스함과 진지함의 대립에 대해서는 아예 감독이 또 오피셜을 냈더라고. 나는 사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렇게 오피셜 내는 거 별로 안 좋아하는데 자기가 말하기를 우리가 항상 매력을 느끼는 거는 웃음과 진지한 드라마 사이에서 갈등하는 인간이라고 그러면서 우스꽝스러움과 어두움 사이에서 방황하는 게 가장 흥미로운 거고 이거를 영화적으로 같이 넣었을 때 각각의 씬은 독립된 씬이 아니라 서로 융합되고 화합돼서 더 시너지를 일으킨다 뭐 이런 얘기 하더라고. 감독이 나름 좀 의도를 하고 그런 병맛과 진지함을 같이 병치시킨 거라고 볼 수 있겠지. 그래서 웃을 수만은 없었구만. 나는 흐름에 있어서 그렇게 크게 위화감은 안 들었던 게 이게 병맛으로 나가는 장면들은 대부분 기존에 존재하는 우리 사회의 사랑들을 비꼬는 장면이잖아. 그치. 아니면은 솔로의 삶을 비꼬거나 사랑을 두고 벌어지는 우리의 일반적인 삶들을 조롱하고 풍자하는 데 의미가 있단 말이야.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 영화에서 메시지로 던져주고 싶은 사랑이 뭔가에 대한 열망이 없는 건 아니거든. 그러니까 현실에 존재하는 시덥지 않고 병맛 같은 사랑 말고 나는 진정한 사랑이 뭔가를 고민하고 싶다라고 얘기하는 영화인 거잖아. 근데 흐름을 보면은 호텔 시퀀스들하고 솔로 부대 시퀀스들은 병맛이야. 근데 솔로 부대 시퀀스가 진행되면서 점점 진지하게 조금씩 변하기 시작하지. 그치. 근시 여자와 로맨스가 시작하면서 그 전까지의 모든 커플들은 다 껍데기고 살기 위한 그치. 수단. 생존 수단이고 포장일 뿐이잖아. 그치. 호텔 매니저의 사랑도 결국은 총 한 방에 무너지는 사랑이었을 뿐이 아니야. 근데 우리가
일상적으로 공감하고 아 이거는 보통 사람이 생각할 수 있는 진지한 사랑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게 콜린 파렐과 레이첼 바이즈의 사랑으로부터 시작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 부분부터는 진지함을 조금씩 싣는 게 맞는 거지 사실. 왜냐하면은 작품에서 말하고 싶은 거는 우리의 병신 같은 사랑을 떠나서 진짜 사랑을 고민해보자 이건데 진짜 사랑이 등장하는 순간부터는 그때까지도 병맛을 유지하면 좀 이상한 거잖아 사실. 그래서 나는 그게 급격하게 변한 게 아니었고 톤이 갑자기 병만 얘기만 하다가 진지하게 바뀐 게 아니었고 서서히 바뀌었다고 생각해서 크게 뭐 그렇게 이질감을 느끼진 않았어. 동화 중에서도 잔혹 동화지. 왜냐하면은 현실 사회하고 너무 비교질이 잘 되니까. 그러니까 현실에도 있는 걸 갖다가 차용을 해가지고 많이 나타냈다고 생각을 해. 이 동화 속에서. 그 동화 속에서 많이 나타낸 것 중에 하나가 이기주의적인 부분 같은 경우에는 코피 흘리는 소녀가 유니콘인가? 그걸로 뭐 바뀌는 애한테 막 편지를 읽어주잖아. 나는 이렇게 살 거니까 너 그렇게 하면은 내가 그냥 보살펴는 줄게. 뭐 이런 식으로 막 얘기하더니 싸대기를 쫙 날리잖아. 이런 이기주의자 새끼 같으니라고 그러고서 싸대기를 날리는 장면이라든가. 존나 웃긴 게 걔가 머릿결이 풍성한 여자잖아. 근데 말로 바뀌어가지고 말 갈기 존나 풍성한 게 존나 예뻐. 아름다워. 근데 딱 그게 비교가 정말 잘 되잖아. 어찌됐든 간에 와 저렇게 표현할 수 있나? 그렇게도 보고. 나는 냉혹한 여자가 무슨 동물로 바뀌었는지는 모르겠어. 근데 중간에 보면은 나는 무슨 동물로 바뀌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든 게 뭐냐면은 근시인 커플이 이야기를 나누고 있을 때 수신호 같은 거 막 맞추잖아. 막 자기들만의 암호를 맞추면 뒤에 낙타가 쓱 하고 지나가요. 나는 그 낙타가 냉혹한 여인이 아니었을까. 뭘로 왜 낙타를 변했을까? 그냥 나는 너도 한번 뭔가를 짊어지고 한번 살아봐라. 뭐 그런 거가 좀 있어서 그럴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간에 그런 거라든가 뭔가 정리가 내 머릿속에서도 안 되는 것들도 몇 가지 있기는 하지만 비교질을 정말 잘한 것 같다. 비교해서 뭔가를 표현하고자 하는 그 감독의 센스. 현실과? 그런 거에 대해서는 병맛이라고 우리는 표현을 하지만 결국에는 그게 어차피 현실 아니냐 하고서는 감독이 표현해낸 거가 아닌가. 우픈 현실? 웃기긴 한데 조금 슬픈 현실? 그런 거를 잘 표현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은 들지. 서사에 대해 이야기가 되게 길었는데 명장면을 생각하는 거를 좀 얘기를 해봤으면 좋겠는데 저는 뭐 단연 사냥을 할 때 맨 처음에 슬로우 모션이 나오면서 웅장한 클래식 음악이 나오고 사람들이 나올 때 그 장면 보면은 진짜 무슨 전쟁터 나가는 것 같은 느낌이라서 되게 뭔가 우아하는 바로 우아라는 말밖에 안 나는 그 장면 자체가 멋있었어요. 그게 흐름과는 상관없이. 네. 나는 호텔 공략 습격. 거기서 총 쏘면서 레아세두가 웃으면서 떠나는 게 너무 웃겼어. 너네는 이미 깨졌어 이거 아니야. 이거 뭐야? 유치해. 못 견디겠어 난 이런 거. 난 그냥 재밌던데 그냥 보면서. 그게 유치한 장면이긴 한데 마냥 유치하지도 않은 게 결국은 대부분의 커플은 그 레벨에서 깨지는 거 아니야. 두고 봐야 알지. 효식이가 오늘 너무 힘들어한다. 너무 유치해. 니들이 솔로 사냥해봤자 족도 없어 이거 아니야. 막상 솔로 사냥하는 건 솔로들이 사냥해. 커플들이 사냥하는 게 아니야. 커플들은 합방하고 요트 타. 솔로끼리 사냥한 거야. 커플 욕하지 말고. 그래봤자 콩깍지 씌인 거라니까. 코피도 안 나는데 코피 나는 줄 착각해가지고. 그건 콩깍지도 아니야. 그냥 생년수단이야. 그런 걸 콩깍지라고 부르질 않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쿠키녀가 자살하는 그 장면에서 냉혹한 여자 콜린 포렐이 얘기하는 그 장면이 좀 기억이 남아요. 진짜 냉정하게 그렇게 둘이서 얘기를 하는데 근데 전혀 뭔가 낯설지가 않고 뭔가 공감이 돼. 그 둘이서 얘기를 하는데 저 여자 왜 저런데?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는데 결국에는 나 혼자 살아갈 건데 뭐 저런 거에 뭐 관심 더 받자 뭐 할 게 있냐. 자기만 생각하는 그런 거에 나는 그 장면에서는 좀 정점을 찍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고 아까 전에 그 효식이가 얘기했던 테스트 장면이 이제 그 다음에 이어져 가기는 하지만 그 전에 그 둘이서 얘기했었던 그 짧은 대화가 나는 더 기억에 남았었던 것 같아. 그 장면이 나도 중요하다고 보는 게 이 작품이 결국은 자기 본의적인 사랑을 할 거냐 아니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타인에게 헌신하고 희생하는 진짜 진정한 사랑을 할 거냐 이거잖아. 근데 그 장면에서 자기 본의적인 사랑이 분명하게 들어가는 거야. 그런가.
그래서 나는 그 장면과 동일한 맥락에서 아마 그 냉혹한 여자는 토끼가 되지 않았을까 싶은 게 근시 여인에게 계속 토끼를 갖다 주잖아. 이거 먹으라고. 그러네. 그게 근데 더 확률이 높겠다. 쿠키녀 같은 경우도 결국에는 냉혹한 여자를 작업하기 위한 도구로 쓰였을 뿐이잖아. 그와 마찬가지로 냉혹한 여자도 근시 여자를 작업하기 위한 도구로 쓰이지 않았을까. 그래 맞다. 그래서 오히려 더 토끼로 만든 전 여친이란 결국엔 현 여친을 작업하기 위한 도구일 뿐이다. 우리는 전 여친과 갔던 데이트 장소를 현 여친과 똑같이 가지. 뭐 이런 것과 비슷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했어. 저런 무시무시한 해석을 내놓다니죠. 아저씨 전 여친은 잊어주세요. 뭐 이런 거야? 음식점 가서? 잊어주삼. 전 여친을 먹으면 현 여친과 함께하는 뭐 이런 게 아닐까. 뭐. 뭐 얘기할 게 많아 하여튼. 배우들과 연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 영화 같은 경우는 연기에 엄청 힘을 주게 시킨 연기는 아니지. 근데 그 점에서 오히려 적절했던 것 같아. 이런 영화에 막 메소드 연기 시키고 이러면은 오히려 그게 흐름이 깨지고, 그리고 콜린 파레도 굉장히 담담하게 연기하는데 그게 작품의 톤하고 좀 맞잖아. 이렇게 작품의 톤하고 결국은 연기가 맞아야 좋은 연기지, 그 연기는 따로 떼놓고 볼 수 있는 게 아니라고 생각해. 나는 레아 세두가 좀 연기하기 어려웠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 게 솔로들의 왕이잖아. 레이첼 바이스랑 이제 콜린 파렐이랑 떼어놓으려고 이제 장님을 만들잖아. 그 이유가 질투가 아니잖아. 질투는 아니었지. 난 질투일 거라고도 생각했어. 나는 근데 이게 질투인지 질투가 아닌지도 명확하게 드러나진 않아 사실 영화에서. 그리고 또 애매했던 게 뭐냐면은 사실 그냥 죽일 수도 있잖아 그 장님일 때. 근데 죽이지는 또 않아요. 그러니까 뭐 그 이유가 또 뭐 커플이 안 됐을 때 그 상처를 더 주기 위해 뭐 그랬을 수도 있는데, 거기서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대신 누가 한 명 죽잖아, 따라온 사람이. 그걸 자기도 죽는 척을 하잖아. 근데 또 다시 또 자기가 살아나고 또 뭐 한 번의 기회를 주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 이 상황이 난 좀 이해가 안 가는 거야. 그래서 이거 배우가 어떻게 연기하지 이거? 왜 죽은 척을 했다가 다시 또 살아나고 어떻게 또 데려왔으며 어떤 이유에서 이게 질투인지 아니면 그냥 괜히 괘씸해서 그런 건지 이거 연기하기가 좀 어렵겠다 싶더라고. 그러니까 연기를 잘했다 못했다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나 그래서 질투 해석하면 더 재밌지 않나 싶은 게, 이게 만약에 질투라고 보면은 결국에는 솔로들의 왕조차도 커플이 되고 싶은 유혹에 굴복한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게 좀 더 나와 있었으면은 오히려 그 자체로 재밌을 것 같은데 그런 장면은 또 없이 또 되게 진지한 장면으로 점점 또 넘어가니까 그게 조금 아쉽더라고. 근데 나는 정훈이 의견에 조금 반대하는 거는 뭐냐면은 솔로들의 왕이 처음에 등장했을 때 입을 다친 흑인애가 나오잖아. 근데 걔가 그거를 갖다가 어겼다고 그래가지고 적고를 당했다라고 나오잖아. 근데 콜린 퍼렐이랑 레이첼 와이즈가 사랑을 한다는 거를 낌새를 눈치를 채고 둘이 떨어뜨려 놓은 다음에 자기 무덤 파라고 그러고 막 그러잖아. 콜린 퍼렐한테는 그러고. 질투가 약간 섞였다는 게 물론 말이 되는 거는 있지. 여자한테만 가혹한 처벌을 내린 거잖아, 여자한테만. 근데 질투한다는 그런 장면도 없었고, 오죽하면은 같이 다니던 부회장 같은 그런 남자한테도 뭐 그런 것도 없었잖아. 아무것도 없었잖아. 콜린 포렐한테도 나는 추파를 던지거나 뭐 그랬었던 것도 없었던 것 같거든. 그래서 그냥 나는 어겼으니까 얘한테는 뭐가 제일 가혹한 처벌일까라고 생각을 했을 때 그 근시라는 그거를 알고서는 그냥 눈을 뽑아버리지 않았을까. 난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 아예 얘를 장님으로 만들어버리자. 난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근데 이렇게 길게 논할 건 아니긴 한데 이게 좀 애매한 게 뭐냐면은 만약에 콜린 퍼렐을 솔로 왕도 좋아했으니까 여자한테만 피해를 주고 자기가 좋아하는 콜린 퍼렐한테는 피해가지 않도록 서로 입을 잘랐어야 되는 상황이잖아. 그런데 그렇지 않았다는 건 질투해서 그런 조치를 취한 걸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오히려 더 아픈 상황인 거잖아. 둘이 사랑을 못하게 만들어 놓으니까. 그러면 또 질투가 아닐 수도 있잖아. 둘한테 더 피해를 주는 거니까. 뭐 이게 이렇게 얘기를 할 논란이 된다는 것 자체가 조금 나는 좀 애매한 것 같아. 여기서 꼭 질투하는 게 레아 세두가 데이비드를 꼭 좋아한다 이거 이전에 솔로와 커플에 대해서 가지는 부러움, 질투심 이런 거라고 봐야겠지. 그리고 근거가 될 수 있는 게 레이첼 바이즈가, 그러니까 근시 여자가 눈이 먼 다음에 레아 세두하고 대치하는 장면에서 왜 데이비드 눈을 안 멀게 하고 내 눈을 멀게 했냐라고 하는 장면이 있거든. 여기서도 두 가지 함의를 읽어낼 수 있지. 결국은 이 근시 여자도 자기 본이 적이다. 내 눈이 더 중요함 이거 아니야. 그리고 어느 정도 그 레아 세두가 이 둘의 관계에 대해서 좀 질투심을 느꼈다라는 거에 좀
읽어낼 수 있지 않나 싶어. 안 그랬으면은 왜 콜린 파델 눈을 안 멀게 하고 레이첼 바이즈 눈을 멀게 했는지 설명할 수가 없거든. 그 밖에 콜린 파렐 연기는 굉장히 좋았던 것 같아요. 되게 잘 어울렸어요. 담담하면서도 찐따 같은 연기. 되게 생존을 위한 사랑이랑 자기가 되게 하고 싶어하는 사랑이랑 두 가지를 보여주는데 적절하게 잘했던 것 같아요. 특히 마지막에 찌를까 말까 고민하는 장면은 사실 별 그렇게 연기력이 보일 만한 장면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전까지 흐름이 있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임팩트가 있었어요. 그 장면이. 사람들이 봤던 게 있으니까. 그리고 나 같은 경우에는 4개월 3주 2일 그 얘기를 한 번 더 하자면 그 여주인공 연기력 얘기하면서 정말 넘지도 않고 알맞는 적정량의 그런 연기력을 딱 담아낸 것 같아서 아까 전에 톤 얘기도 했지만 그 연기자들이 그렇게 연기들을 했으니까 더 자연스럽게 흐름을 이끌고 가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거든. 그래서 나는 다 좋았다고 봐. 나는 누구 하나 뭐 빠짐없이 그냥 그 적재적소에 딱 그 상황에 잘 투입이 돼서 그만큼의 연기를 딱딱딱딱 해서 끝낸 것 같아. 이게 대표적으로 예를 들 수 있는데 이창동이 메소드 연기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거든. 그래서 시라든지 미량이라든지 이창동 영화에 함께한 배우들이 전도 굉장히 메소드 연기 아니었나? 아닌데 그게 보면은 그런 얘기를 한데 처음에 아무리 힘주고 연기를 해도 감독이 오케이 사인 안 한다. 수백 번 하다가 좀 힘을 뺄 때쯤 되면은 감독이 오케이 사인을 한다. 그러니까 너무 배역에 영혼을 싣고 힘을 다해서 이런 뭐. 연기를 좋아하는 게 아니라 비교적 리얼하고 작품 톤에 맞는 연기를 좋아한다는 이런 얘기야. 그럼 설경구 박하사탕은 나 돌아가는데 그거는 내가 봤던 소리치는 장면 중 최고 단연이었는데. 뭐 그거는 워낙 극적인 장면이긴 하니까 뭐 그리고 초기작이잖아. 그리고 초기작이랑 얘기하긴 좀. 그리고 그 이창동이 가장 좋아하는 게 윤정이 연기거든. 근데 아. 시에서 윤정이 연기는 정말 담담하고 맞아. 리얼한 할머니 연기란 말이야. 다르지 전작. 그냥 일반인이 연기했다고 해도 믿을 만한. 물론 일반인이 연기하면 그렇게 못하지. 그런 감정이 안 나오지. 그러니까 그런 게 있는 거지. 메소드 연기라든가 그건 배역의 영혼을 싣는 연기를 하면은 그게 흐름이 깨질 수가 있고 그게 흐름을 정말 잘 살려주는 연기는 좀 더 담담한 영국식 연기라고 하지. 그냥 배역은 배역일 뿐이고 나는 나대로 있고 그냥 배역은 잠깐 그냥 알바하듯이 연기하는 그런 걸 좀 원하는 감독들이 많은데 이 작품도 좀 비슷한 것 같아. 그런 류의 연기를 할 수 있던 상황이었다. 좀 더 리얼리즘을 살리는? 하긴 일렉트로닉 춤출 때 더 솔로왕이 신났어야 돼 사실. 야 왜 춤 안 춰? 막 이런 식으로 막. 그게 더 영화적이지. 근데 그런 영화적인 걸 싫어하는 감독들이 있는데 아마 그런 감독이 아닌가? 난 그냥 딴 생각해봤는데 양병관 감독의 무서운 집이라고 그 최근에 나온 거잖아 그거. 완전 병맛이야. 그게 톤이 너무 일정해. 여사님이 나오는데 아니 이게 뭐야? 그러고 무슨 이렇게 일정한 톤으로 연기를 하거든? 봤어? 나 보다가 신비로운 경험을 했잖아 막. 이번에 이 병막 영화랑 흐름이 마네킹 귀신에 쫓겨갖고 막 하는데 이러고서 달려가 호들갑을 떨면서 이게 뭐야 막 이래야 되는데 하고서 도망치는 장면이라든가 들으시는 분들도 한번 보세요. 진짜 일정한 톤으로 어쩜 그렇게 연기를 할 수 있는지 그렇구만. 나중에 보는 순간에 신세계를 경험하시게 될 거예요. 포스터 진짜. 유명하지. 굉장히 얘기가 생각보다 길어졌는데 자 슬슬 마무리를 하도록 합시다. 나는 뭐 심사위원 대상을 받던 뭐 그랑프리를 받던 간에 그런 수상작을 받은 작품 중에서는 별로 좀 유쾌하지 못하다거나 너무 진지해가지고 사람들이 거부감이 들 수 있는 그런 작품들이 좀 있었다고 봐요. 근데 이 영화 자체는 작품상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대중들한테도 어필이 좀 될 거라고 믿거든. 그리고 저번에 월터 얘기를 했었지만 직장인들을 대상으로 한 영화라고 내가 얘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이 영화도 마찬가지예요. 20대 중후반서부터 40대 초반까지 그런 타겟층이 볼만한 영화가 되지 않을까 싶고 생각은 처음하고 끝에만 딱 생각을 했으면 좋겠고 그냥 중간에는 그냥 이러이러하게 흐름이 이어지니까 그게 너무 길어. 2시간 넘어가. 난 그런데 그게 지루하지가 않았어요. 내가 진짜 웬만하면은 이런 작품성 있는 이야기를 하면은 지루하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거는 정말 지루하지 않았어요. 내가 봤을 때는 정말 병맛 코드하고 너무 잘 맞았다라는 생각이 들고 개인적으로는 별을 한 4개 정도 주고 싶어요. 서서히 내릴 분위기이긴 한데 한번 극장 가서 판단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난 그만큼 좀 추천을 하는 편이에요 이 근데 영화. 아직 상영관 많이 있던데? 그러니까 한번 가서 보셨으면 좋겠어요. 아트하우스에서 가장 흥행하고 있는 지금 어. 영화 중 하나라서 원래 한 주 끝나면 다 내려가는데 이거는 두 번째 주에도 그대로 가더라고. 나. 꽤나 갈 것 같아요. 꽤나 갈 것 같긴 해요. 예. 저는 홍상수 감독 영화 제목을 패러디하겠습니다. 별 대단하지도 않으면서 별로 대단하지도 않으면서 엄청 무게 잡고 기교 부리면서 영화를 너무 길게 만들어놔서 그거에 대해 불만이 좀 있고 자 솔로들에게 제가 굉장한 팁을 드리겠습니다. 남자들이요 셋 이상 모이면 술집이나 PC방을 가지 말고 극장을 가라. 왜 여자들은 3-4명씩 극장에 서로 잘 오면서 남자들은 혼자 오고 2명에서 오고 3명에서 극장 오는 거 왜 부끄러워하는가? 그렇지. 많은 남성들이요 솔로들이요 극장에 여자가 있다. 극장에 와라. 너 어떻게 알아? 옆에 앉은 사람이랑 뭐 이렇게 팝콘 드실래요? 뭐 이러다가 뭐 어떻게 또 뭐 잘 될지도 어떻게 알아? 누가 마취 정도는 아니야? 술집보다 싸 사실. 9,000원에 2시간이면 그치. 술집에서 9,000원에 2시간은 어떻게 보내니? 못 보낸다고. PC방이면 싸겠다. 근데 PC방에서 뭐 옆에 여자가 어디 있어? 있긴 있어도 뭐 어떻게 뭐 어떻게 아저씨들. 그래. 이 영화도 그래서 딱 왔는데 굉장히 놀란 게 여자들이 너무 많더라고 생각보다. 그것도 거의 20대 20대 초중반의 여자들이 무리를 지어서 막 들어오는 거야. 그래서 이런 개성 있는 영화들을 여자들이 굉장히 좋아하는구나. 하여튼 솔로들의 탈출할 수 있는 영화라고 효식이의 생각하고 의외의 팁. 그리고 아까 영화 전체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건 별 대단하지도 않으면서 저는 분명하게 얘기하는데 그 오프닝에 나왔던 그 장면과 그 마지막에 나왔던 그 장면 두 개의 감성으로만 영화를 만들면 거의 뭐 노인을 위한 나라는 없다에 필적할 수 있는 뭔가 대단한 작품이 그 나오지 정도는 않을까. 아닐 것 같아. 근데 내가 느낌이 봤을 그랬어 때는. 진짜. 그거랑 크게 별반 다르지 않았어. 거기서 주는 무거운 느낌이 되게 강했다고. 근데 단지 그 두 장면 보려고 2시간 넘게 그 중간에 내가 어떻게 장단 못 맞춰주겠는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이건 되게 쉽지가 않았어. 마치 술자리에서 별로 시덥지 않은 얘기나 개그를 하는데 내가 어쩔 수 없이 웃어줘야만 하는 상황에 놓인 내 처지 같은 느낌. 주연이는 개그 잘 쳐? 주연이랑 나랑 개그 코드가 맞는 편이지. 그래서 이 영화가 이게 무슨 얘기야 이랬지. 나도 미안하다 그랬지. 영화 재밌다 그랬는데 재미가 없네 난. 그래서 하여튼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별점은 3개입니다. 이 영화에서 메시지는 일단 확실한 것 같아요. 커플도 솔로도 결국은 답이 안 되고 우리에게 남은 답은 노답. 근데 노답을 위한 이게 나라는 노답이 웃기자고 하는 소리긴 한데 사실 피부에 닿는 얘기지. 그치. 뭐 결혼을 하든 아니면 결혼 안 하고 그냥 사실혼 관계로 지내든 아니면 그냥 연애만 하든 아예 솔로로 지내든 결국은 사랑이나 화두로부터 완전히 독립할 수는 없는 그런 개인의 문제를 키치하고 좀 가볍게 풀어내서 좋았던 것 같고요. 그 점에서 점수를 주자면은 3개 반. 근데 그 이상을 주기는 좀 어려운 게 이거는 확실히 그냥 가볍게 즐기자고 만든 영화지 뭔가 대작을 노린 영화는 아니고 그리고 그 이상 점수를 줄 만한 플러스 요소도 없고 그냥 그 정도가 적당하지 않나 싶어요. 그게 맞는 말인 것 같아. 그런데 나는 반 개 더 줬으니까 상업성으로도 괜찮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 아무튼 그냥 귀엽고 재롱 잘 부리는 영화라고 저는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 아직도 궁금한 게 발가벗겨진 존 씨 라일리는 어떻게 되었을까? 그의 옷은 누가 가져갔으며 야 동물로 변한 거 아닐까? 그 사람은 그냥 그는 끌려와가지고 어떻게 되었을까? 마취총에 맞은 상태니까 끌려가지 않았을까? 점점점. 저는 케빈에 대해서는 아들한테 죽더니 여기서 발가벗겨지고. 네, 하여튼 그리스, 프랑스 합작 영화죠. 아일랜드 아일랜드, 영화까지 유럽풍의 느낌을 확실하게 받으실 수 있고 기분 전환할 수 있는 영화라고 생각이 됩니다. 뭐 사랑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고 많은 여성 관객들이 찾아가는 것 같아서 남성들이요 술집이나 PC방 가지 말고 한 번쯤 극장에서 좋은 자리를 노리세요. 네, 하여튼 저희들이 다룬 오늘 랍스터는 여기까지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1주년 때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